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을 할 때요. 일단은 그 IBM 에서 개설한 코스입니다. 뒤에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코세라라고 하는 무크 사이트가 있어요. 그 무크가 뭐냐면은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예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야말로 공개 온라인 강의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크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은 유수 대학의 교수 또는 이제 IBM의 이제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코스 개설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IBM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 IBM이 이 좋은 코스를 개설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코스 개설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네 IBM에서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클라우드가 굉장히 뜨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코스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프리 로그인 이제 권한을 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환경 설정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코스 환경 설정을 이미 IBM 클라우드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의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환경 설정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랩톱에 그런 거를 다 이제 깔아놨는데, 실제로 그걸 어느 정도 날리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깔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IBM에 미리 이제 세팅된 그런 환경을 쓸 수 있어서 IBM 코스를 했고요. 내용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하나, 아니면 국내에 무슨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하나, 결국은 이런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선 할 거는 프라이머리 코스예요. 사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얘기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초보 단계고 뒤에 어드밴스드 코스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가 지금 한 6개월 제가 계산하는데 6개월에서 아무나 된다고 그러면 몇 년씩 공부한 사람들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다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이제 자기 도메인,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 거기에 특화돼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지,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이제 다음번 첫 번째 코스에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담당하셔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깊은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울 IBM의 코스는요, 데이터 사이언스 코스는 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4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1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강의 비디오의 길이에요. 4분 강의, 10분 강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 빅데이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둡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IBM 하둡은 원래 빅데이터 나오면서 처음 굉장히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둡이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베이스가 돼서 굉장히 더 앞선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할 거는 이제 아파치 스파크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정말 도전적인 과제인데, 뉴럴 네트워크하고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굳이 옛날에 보면 빅데이터 전문가도 있었고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딱 그 별도의 그 분야로 그 브랜딩이죠. 리브랜딩. 요즘 보면은 그 과거에 있던 기술들을 새로 리브랜딩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리브랜딩 되는 그 백그라운드에 항상 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하고 딥러닝이라는 그 두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기본 그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배울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결국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그 PPT를 이제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해서 그 어떻게 이제 회사들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를 어떻게 도입을 시작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거 그 코그니티브 클래스 랩이라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랩에 대한 우리가 어떤 랩을 사용할 건지 한 IBM 클라우드 환경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툴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코스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어드밴티스 코스에 가야 나오는데 아파치의 또 그 제플린이라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R이라는 랭귀지에 대해서 R 스튜디오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는 다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상식선에서 알려주는 거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M 왓슨 스튜디오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툴을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는 기초적인 내용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질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거고 모델링,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모델링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을 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디플로이를 하고 평가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번째 코스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코스는 주로 파이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썬 랭귀지에 대한 얘기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 그 실제 프로그램 코딩을 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파이썬이라는 게 되게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어쨌든 그 뒤에 제가 또 PPT에도 준비를 했지만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쉬운 랭귀지가 파이썬이고 그 다음에 가장 현재 각광받고 있고 널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특히 빅데이터 하는 사람 또 그 R이 빅데이터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파이썬이 다 지금 이제 리플레이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에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파이썬이 현대 그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필수 랭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하고 그다음에 파이썬의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떤 거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기초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진도를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좀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프로그램은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그냥 강의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코스로 넘어가는데, 그 SQL, 결국 데이터, 지금 프로그램 코딩은 파이썬으로 하는데 데이터는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핸들링 하려고 그러면 SQL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QL이라고 그러죠. SQL이라고도 하고 SQL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무엇이고 SQL은 어떤 거냐 하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SQL의 좀 어드밴스드 된 기능 그것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가나 또는 이런 이제 부분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직접 자기가 프로그램도 코딩할 줄 알고 이런 SQL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끌어다 핸들링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때문에 이런 기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코스로 가면은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하고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랭글링은 데이터를 내가 그 처리하려는 업무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버리기도 하고 부족한 거는 채워 넣기도 하고 딴 데서 끌어와서 뭐 서로 그 두 개의 데이터셋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우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 작업 시간의 90%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리고 그 가장 사실은 그 이제 그 고급스러운 부분이 그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만들어진 툴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체 작업 시간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노가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우리가 탐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하는데 여기에 좀 수학적인 개념들이 좀 이제 부담들이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형획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 다음에 뭐 그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 뭐 이런 이제 수학적인 그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 평가, 우리가 만든 모델이 과연 그 실제 잘 들어맞느냐, 어느 정도 정확하냐 하는 모델을 평가하는 내용. 그래서 여기 뭐 오버피팅, 언더피팅, 뭐 과적합됐다, 아니면 뭐 적합이 덜 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그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객정보 분석부에서 SAS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결국은 이거를 사람은 그 기계는 숫자를 가장 좋아하는데 사람은 숫자만 줘가지고서는 아무런 느낌을 못 갖거든요. 사람의 뇌 자체가 아날로그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각화해야 됩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파이썬이 또 강력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나 바 차트를 그리거나 파이 차트를 그리고 뭐 스캐터 플롯 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고, 이런 파이썬의 이런 게 그림들이 좀 이제 덜 예쁘니까 뭐 시본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그림을 이쁘게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전부 공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전부 오픈 소스예요.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 하나도 없는데 결정적으로 그 오픈 소스가 지금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더 우수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컨트리뷰션을 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도 빠르고 기능도 훌륭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의지만 있으면. 옛날에는 비싼 소프트웨어를 살 돈이 없어서 회사 다니는 사람 말고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접근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쓰는 소프트웨어나 그 구글이나 IBM의 그 가장 우수한 그 엔지니어가 쓰는 소프트웨어 툴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오픈 소스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을 배우게 돼요. 사실 이렇게 머신러닝이 이제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전통적인 뭐 분석가 뭐 이런 것을 가르는 큰 기준인데, 이제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브랜딩을 새로 한 겁니다. 이런 것까지 쓰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기에는 좀 구분이 안 되잖아. 뭐 이런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아주 종합적인 이제 융복합된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했는데 그 뒤 배경에는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배울 거는 이제 그 뭐 슈퍼바이저도 머신러닝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건 다 배우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딥러닝, 그야말로 신경망이죠.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러닝은 이제 어드밴스로 가야 되지.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머신러닝의 기본을 공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실러버스를 됐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진행을, 우리는 이제 스터디 그룹이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걸 끌어가면서 혼자 강의하는 모임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추첨하겠습니다. 누가 이제 발표하는 순서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동호회니까 제가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첨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하게 짰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주피터 노트북을 갖고 짰는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일단 제목은 데이터 사이언스 동호회 발표자 추첨 순위라고 했고요. 요거는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쓸 툴이 이겁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툴을 써서 앞으로 강의를 계속 이제 IBM 코스가 이걸 쓰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에서 셔플이라고 하는 모듈, 섞는다는 거죠. 섞는 거를 제가 갖고 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름을 다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인데, 사전에 안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송창규님도 그렇고 임종찬님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접속 안 하셨는데, 일단 다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못하겠다고 이제 주신 분들은 제가 뭐 다른 분하고 대체를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네임을 다 넣었는데, 요게 네임이라는 변수에 요걸 이제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간단해요.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렇게 쉽습니다. 셔플이라고 하면은 섞어집니다. 지금 밑에. 그리고 이걸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요 순서대로 하되, 여기 1주, 2주가 같은 날 하시고 3주, 4주가 그 다음 주에 하시게 될 겁니다. 추첨은 끝났고, 제가 여기 화면에 4차 산업혁명의 대비라고 그러고 AI하고 코딩 두 개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 발표하실 분들이 다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뭐 안 나가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도 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브랜딩 된다고 그랬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시다 보면 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막 섞어놨어요. 합쳐놨는데, 그런 것들이 융복합돼서 리브랜딩 되는 그 뒤에는 코딩과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도 할 줄 모르고 AI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가, 전통적인 빅데이터 뭐 핸들링하는 기술자, 그냥 그겁니다. 기존에 다 있던.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AI와 코딩 능력이 같이 가미가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를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제가 요 화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엘빈 토플러의 말인데, 4차 산업이 별거 아니에요. 21세기에서는 계속 평생 학습, 그리고 계속 재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문맹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극명하게 택시 운전사들 분신하는 거 보면 어떻게 재학습과 학습이 안 되는 경우에 인생이 바뀌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크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 모여서 뭐 공부를 하고, 제가 굳이 뭐 이따 의견 들어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스타트한 이유는,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 온라인으로 이런 강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정말 평생 학습할 수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공부할 코세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거는 앤드루 응이라고,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는 아주 슈퍼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스타트업 벤처로 만든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고, 그 다음에 뭐, 그 에드엑스라고 있어요. 에드엑스는 좀 그 대학교, 미국의 유수한 하버드라든가 뭐 이런 뭐, 조지아 대학, 뭐 하여튼 온갖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많이 그 이제 강의 개설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근데 이 내용들, 여기 에드엑스는 좀 아카데믹해요. 코세라는 좀 실무적이고, 에드엑스는 아카데믹하고, 그 다음에 유데미라는 코스도 좋아요. 유데미는 정말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내가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만 공부하고 싶다, 뭐 HTML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특정 기술을 하는 거는 이 유데미에 가면은 다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쌉니다. 그냥 뭐, 11,000원, 뭐 22,000원, 이런 거면은 뭐 열 몇 시간짜리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싼 맛에 많이 애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코세라하고 유데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무크라고 우리나라 이 노동부에서 이제 한국에서 만든 게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 뭐 카이스트 이런 교수님들 하는 강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K무크도 제가 좀 봤는데, 이 코세라라든가 유데미, 뭐 이 에드엑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어떤 거 보면 그 대학원생들한테 그냥 강의한 내용 그대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코세라, 뭐 유데미 이런 데는 돈이 되거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코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성들을 만들었는데, K무크 같은 데는 한국어로 아무리 강의를 만들어봤자 그거 돈이 안 돼요. 사실은 뭐 듣는 사람이 똑같은 강의도 영어로 강의를 만들면 10만 명이 뭐 10,000명, 2만 명 들으니까 돈이 되는데, 한국말로 강의 개설해봤자 뭐 몇백 명이 들으니까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강의가 생기기가 참 힘들다.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는 수학에 대해서 정말 쉽게 풀어놓은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이런 뒤에 그 수학적으로 필요한 내용 들으려면은 결국은 학교 다닐 때 했던 수학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전혀 모르면은 일단 개념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근데 칸 아카데미를 보면은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좀 부담되긴 하지만, 야, 이렇게 쉬운 개념을 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셨을까? 정말 원망스러운, 그럴 정도로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그 사이트라서요. 칸 아카데미를 많이 좀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활용하면 되고, 유튜브도 많이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좀 산만하긴 하지만, 유튜브도 영어로 올려놓은 강의들은 그 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앞으로 코세라, 그 다음에 에드엑스, 뭐 유데미, 유데시티라는 것도 있는데 좀 여기 좀 많이 밀리고요.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는 수학, 그 다음에 그 순서의 코딩만 내가 공부하겠다, 코딩만. 그러면 코드 카데미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로 된 그 렉처들이라서, 근데 밑에 자막이 다 나옵니다. 그 자막을 눈으로 읽어서 같이 보면서, 자막 보면서 들으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세라 같은 경우에 유데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인증서를 줘요. 코스를 끝냈다는. 그래서 이거는 그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코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 마지막에 이걸 이 서티피케이트 받을 때까지 도달하려면 그 시험들을 다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이제 뭐 우리 같이 좀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뭐 컨닝해서 뭐 대충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면 어떤 이력서 같은 데 넣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특별히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뭐 문제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예. 뭐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 가장 요즘 이제 화두죠.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이 이제 그야말로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고. 근데 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알기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 중에서도 그 한정돼서 그 신경망을 가지고 하는 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60년대부터 있던 개념이고 정말 그 우리가 앞으로 그 공부할 그 내용들도 그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게 아닌데 지금 리브랜딩이 다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GPU,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 칩이 그 게임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게임할 때 그래픽 있잖아요. 그 그래픽이 막 다이나믹하게 3차원으로 그려지고 뭐 폭발하고 폭탄이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수학적인 연산, 벡터 연산이에요. 그게 그 게임 업체에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그 벡터 계산의 달인들입니다. 전부 그림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3차원 영상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 별도의 GPU, 그래픽 그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GPU가 필요해요. 그냥 계산에 특화된 내용. 그런데 이 계산에 특화된 내용 그대로가 머신러닝이 그 인공지능이 하는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다 수학적인 그런 매트릭스 연산, 벡터 계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근에 그 딥러닝을 하는 수학자들이 그 기술자들이 이 GPU를 그 연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졌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글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막 이제 우리가 알아서 데이터들을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인식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고양이 사진 한 두어 장 보면 다 아는데 기계는 25,000장을 줘야 이게 고양이다, 고양이 아니다. 그 정도를 인식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의 그 연료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U 그거를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과 그 연료가 드디어 이제 서로 궁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사장돼 왔던 그 기술들이 머신러닝 기술들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한 건데 최근에 근데 그 CPU로 우리가 이제 우리 컴퓨터에 다 CPU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GPU도 다 장착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랩톱에 있는 뭐 데스크톱에 있는 GPU들은 굉장히 낮은 사양이에요. 그야말로 이런 거 갖고는 사실 게임 못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그 사양은 완전히 별도거든요. GPU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정도로 연산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GPU가 중요한 거고 이제 요거를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 제가 그냥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그 수학적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고 이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이 중간 단계가 딥해져서 굉장히 단계가 많아져 연결 단계가 깊어져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데이터. 그래서 이제 네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보여요? 지금은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얘기를 잠깐 할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 얘기는, 제가 보니까 시간이 6시 34분이 된 걸 넘어가고, 코딩 얘기를 할게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코딩을 앞으로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코딩이 그냥 상식선에서 꼭 영어 수학처럼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다 인식을 한 건데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참 이 코딩을 특별히 전산실에서 뭐 어떻게 그 일을 하던가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코딩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그렇고 좀 앞선 이제 그런 그 첨단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면 코딩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코딩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닥치는 고민이 그럼 어떤 랭귀지를 배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파이썬인데, 파이썬은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인공지능의 랭귀지입니다. 파이썬도 사실은 이게 1991년도에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자바라고, 우리가 이제 자바하고 C를 주로 다 많이 쓰는데, 일반 회사에서들 자바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자바가 지금 시장 마켓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반해서 파이썬은 사실 별로 못 쓰였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뭐 그건 자세한 얘기 넘어가기로 하고.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면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야후, 특히 유튜브 같은 거를 그 구글에서 파이썬으로 다 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구글에서 파이썬을 쓰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따라서 쓰게 되면서 파이썬의 장점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는데, 파이썬은 굉장히 쉬워요. 모든 그 랭귀지들 중에서 가장 쉬운 랭귀지 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실 파이썬이 느리다고 그래서 자바를 주로 썼는데, 자바나 C++를 쓴 이유가 속도 때문인데, 지금 기계가 워낙 빨라져서 그 차이가 굉장히 그 미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쉽고 그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더 부각이 돼서 파이썬이 각광을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게 자바로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는데, 자바로 어떤 기능, 이제 이게 웹 크롤링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정보를 긁어오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자바로 짠 프로그램이고요. 똑같은 기능을, 자바하고 똑같은 기능을 파이썬으로 짠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쉽게 짧은 소스 코드로 그 코딩할 수 있는 장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첫 번째 랭귀지로 파이썬을 다 가르칩니다. 그 미국의 39개 컴퓨터 전공하는 그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봤더니 파이썬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일단 요거 위에 거는 미국. 2015년도에 가장 미국에서 각광받는 랭귀지가 파이썬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2017년도에 카카오에서 신입공채 테스트를 아무거나 니들이 제일 잘 쓰는 언어로 해봐라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자바가 1등, C가 2등, 파이썬은 10명 중에 1명인 이제 상태니까 굉장히 우리가 역시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파이썬을 배울 건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첨단을 가는 그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자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파이썬이 왜 각광받느냐? 파이썬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파이썬에서 우선 파이썬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파이썬으로 여기 웹사이트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랭귀지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넘파이라고, 과거에, 지금 옛날에 R이 갖고 있던 기능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R이 필수 랭귀지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랭귀지에서 가지지 못한 그런 기능들을 R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거를 파이썬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은 데이터 사이언스만,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만 놓고 보면 R을 써도 되고 파이썬을 써도 되는데, R이 자꾸 밀리는 이유가, R은 딱 데이터 핸들링 하는 것만 잘하지 딴 거는 할 줄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만들지도 못하고 머신러닝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일반 우리가 뭐 하다못해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딥러닝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R을 이제 이번에 IBM에서도 왜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 코스를 개설했느냐라는 이제 그 설명을 뒤에 보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이건 하나씩은 앞으로 배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계산하는 넘파이라는 유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각화, 매트플로립이라고 하는 그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판다스라고 하는 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게 R에서 독특하게 갖고 있던 장점인데, R이 갖고 있던 기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정말 파이썬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이 안 돼요. 딴 랭귀지들하고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도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코스 내내 이제 사용할 거고요. 여기 이제 과정 중에 보면은 IBM에서 사실 거기에 뭐 이제 프리레퀴짓, 사전에 꼭 필요한 조건은 없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알 거라고 넘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HTML,
그런 것들은 뭐 HTML 뭐 당연히 알겠지 그러고 설명도 안 하는데 사실은 주피터 노트북에 이렇게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직 마크업과 마크다운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궁금증이 해소되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이썬으로 문법만 쫙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추첨하는 것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재밌게 쉬운 알고리즘 몇 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하는 것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과제도 내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른 제안 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나. 네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시범으로 오늘 데이 원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이제 굳이 넣은 이유가 일제 자기 순서가 와서 한 분들은 이렇게 별도의 자료를 좀 만드십사. 이게 꼭 파워포인트가 아니래도 되고 그냥 워드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자기가 발표할 자료를 좀 준비하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쉐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접속하면서 아까처럼 뭐 화면이 안 보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작성한 자료를 이메일로 좀 나눠주시고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이제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제 화면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스크롤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화면을 계속 이제 바꿔갈게요. 또 다른 질문. 네. 예, 예.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자꾸 지금 중간에 제가 강의도 건너뛰고 한 게 6시, 저는 시간은 딱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뭐 10분 더 한다고 엄청 실력이 늘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모티브를 갖기 위해서 그룹으로 이제 진도를 맞춰 나가는 거니까, 6시 반, 5시 반에서 6시 반을 가급적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엄청나게 뭐 별도의 자료 준비를 하지 않으신 이상. 그리고 남는 이제 시간에는 제가 보충 이제 강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